안녕하십니까, 성지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천수만입니다. 천수만은 크게 AB지구라고 하는데 A지구는 간호로, B지구는 부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A지구 간호로인데 짬낙 개념으로 잠깐만 할 거기 때문에 가지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간호로는 733만 평, 굉장히 큰 대형 간척호이기 때문에 가지수로가 굉장히 많은데 최하류권에 있는 간월 일본수로입니다. 일본수로 저 하류권에서 쭉 지금 상류 쪽으로 올라왔는데 한 1k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류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졌는데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그나마 몇 폭이 갈 데가 있습니다. 몇 폭이 되진 않지만 그나마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이 수로에 회유하던 붕어들이 잠깐이라도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가지수로가 꽤 많습니다. 간호로에도 큰 것만 치더라도 좌측으로 4개, 우측으로 5개, 9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어떤 가지수로가 유리한지, 그러니까 간호로 가지수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종붕어 낚시니까 토종붕어도 집어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첫 붕어가 나오는데 씨알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쁘게 올렸습니다. 이게 매직채비 맨 처음에 던져놓은 거 외바늘에 구리틈만 달았는데 그래도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씨알은 좀 작네요. 2번 두 번째 붕어입니다. 그나마 좀 길쭉한 게 나왔습니다. 입질. 잔챙이였어. 입질. 오유. 우와. 이건 큰 메인데. 오, 월척 같은데. 크지도 않은데 그러네. 소리만 컸습니다. 양쪽에 걸려가지고. 와,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이 저항이 커갖고 물의 저항이 커서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월척 잡은 줄 알았는데 9시가 될까요? 길이로는 표 어떻게 말라서 9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이 좀 흐립니다. 오전이라 예보를 보니까
한 점심때 넘어야 좀 맑아질 것 같은데, 이게 수로 낚시는 좀 해가 쨍해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해가 좀 나야 좀 큰 씨알이, 큰 붕어들이 활발하게 회유를 할 것 같습니다. 입질이요. 오, 이건 또 씨알이 돼 보이네. 예쁘게 생긴 아홉치입니다. 조금씩 씨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홉치네요. 아, 이 여덟치도 안 되네. 여덟치나 되겠네요. 꽤 힘을 쓰길래 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쭉. 오, 힘들은 다 좋네. 그렇지? 이것도 커 보이네. 이거 크다. 어디 보자. 이건 무게감도 있는데? 매직 채비에 벌척이 나왔을까요? 길이가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야, 29.5네. 벌척에서 조금 모자라는 척입니다. 아이고. 우, 알았어, 보내줄게.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씩 씨알이 커지는 게 곧 월척을 볼 것 같습니다. 뭐야, 쑥 들어가더니 이게 교통사고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야. 자. 아, 이렇게 나오냐. 깜빡깜빡하다 쏙 들어가는 거 쟀더니 몸통에 걸려 나왔습니다. 물속에서는 꽤 커 보이는데. 오, 이거는 재지도 못하고 가버렸네. 물척이 될 것도 같았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저기압입니다. 아직 근데 오전이기 때문에 점심 때쯤부터 날이 개는 거로 돼 있거든요. 좀 날이 개야, 해가 떠야만 입질이 좀 살아나고 그래야 좀 큰 붕어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1번) 살치도 있네. 살치도 있어. 살치도. 입질 1번.
오, 간만에 찌 이쁘게 올렸네. 오, 이거 제법 큰데. 자, 이제 해가 나면서 오래간만에 이쁜 잎질이 올라왔습니다. 산림망 안에서는 멀쩡히 될 것 같았는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하네요. 그래도 한번 재볼까요? 어? 되네? 길이가 기네요, 이거는. 이것은 30.5 정도 됩니다. 딱 턱걸이 정도 되네요. 아유, 그래도. 어? 가버렸네요. 입질. 아, 이쁘게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좀 전에 잡은 월척만큼 찌는 이쁘게 올렸는데 씨알은 작네요. 지금 두 바늘에 한쪽에는 이 리코르텐 달아주고요, 한쪽에는 집어제를 달아주는데 조그맣게 달고, 또 조그맣게 다는 것도 다른 거지만 살짝만 눌러서 내려가면 바로 풀어지게. 왜냐면 지금 또 입질 오네요. 좀 전에 월척 잡았던 건데 들어가면 입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입질이 그렇게 시원하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 집어제가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요거 입질할 때 이게 무게로 작용해서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집어제는 들어가면 빨리 풀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고기를 모으는 역할만 하는 거지, 물론 이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주 역할은 집어 고기를 모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자마자 풀어지고, 요 입질용 미끼 그루텐을 먹었을 때 이건 무게로 작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끼올림이 시원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짝만 눌러서, 바늘 귀 부분만 눌러서 내려가서 바로 풀어지도록 그렇게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던질 때도 살짝만 던져 주셔야 됩니다. (4번) 우치 크다. 보자. 아, 크네. 근데 길이는 또 기네요. 산란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5월달이라 홀쭉하고 몸에 좀 상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월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오낚시 지금 세 번째 때 던지자마자 맨 먼저 던진 게 올라왔습니다. 어이구, 거의 9치는 되겠네요. 이거는 수초 속에서 나온 것 같이 새카만 붕어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나온 것보다는 좀 예쁘네요. 점심 먹고 차에서 잠깐 휴식 취하고 나왔더니 바람이 터졌습니다. 이 해안가는 항상 이거 오후 되면 바람이 부는데 오히려 이렇게 바람이 불면 붕어 활성도가 살아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낚시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활성도는 더 좋아지니까 긍정의 힘으로 자, 오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요
오전에는 바람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상류 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이쪽이 상류입니다. 이쪽이 본류권 하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을 긴대 위주로 집중을 했었는데 바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상황을 봐서, 물론 입질이 잘 온다면 이대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입질이 이쪽이 뜸하다라고 하면 요 앞에 수초 쪽에, 수초부가 앉았으니까 수초 쪽에 짧은데 2사대나 2,6대 정도, 한 2대 정도 더 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질. 오이고, 이것도 좋다. 좀 동그라네. 좀 동그란 붕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길이는 짧네요. 지금 오른쪽 대 던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올라왔습니다. 오전에는 대웅 산란한 그 상처난 붕어들이 많이 낚였는데 오후에는 깨끗한 붕어들이 낚이고 있습니다. 희한하네. 밥 먹고 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올려버리더니 3마리 연속 그러더니 그걸 끝이네? 이것도 좀 모양이 다르다. 이상하네요. 오후에 나오는 붕어들은 오전 붕어하고는 다릅니다. 이것도 깨끗하네요. 바람 부는데 찌도 이쁘게 올렸고 붕어도 아주 이쁩니다. 안전벨트까지 딱 매고 나왔습니다. 빠져버렸네. 또 한 마리가 왔는데 좀 늦게 봐갖고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챔질 되거나 이제 걸었다 놓치는 경우에 챔질이 빨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늦는 겁니다. 그 차이가 거의 뭐 0. 몇 초 차이로 허챔질 되든지 살짝 걸렸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잡으려고 생각한다면 끼울림 그냥 보려고 한다면 몰라도 안전하게 잡으려고 하면 가능하면 빨리 채시는 게 좋습니다. 그치? 오, 크다. 커요, 커. 아, 소리에 비해서 아주 크진 않네. 안전벨트 매갖고 컸구나. 와, 이거는 완전히 몸통을 보여줬어요. 하나가 빠졌네. 근데 별로 무겁지가 않네. 몸통을 완전히 보여줬습니다. 그 소리도 엄청 컸습니다. 근데 꺼내보니까 씨알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안전벨트를 찼기 때문에 소리가 더 컸습니다. 엎치네요. 입질 3번이요. 산고에 상처가
많이 남았네요. 빨리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법 긴데 얼척은 아니네. 날씬하네요. 저녁때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 좀 멎는다 싶었는데 다시 불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맨 가에 짧은데 1번에서 나왔습니다. 입질 입질 입질. 오, 소리가 크다. 오, 크다 이거. 와, 붕어야? 붕어면 엄청 큰 건데? 그때 움직이는 게 붕어가 아닌 것 같아. 야, 잉어구나. 아, 손맛만 봤습니다. 이번 소리는 좋다. 아무래도 밤낚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낮낚시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천수만 A지구 간호로 1번 가지수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벌써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낮낚시만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벌써 금방 어두워졌네요. 지금 오후에 계속 바람이 불어서 사실은 그 가지수로 설명을 제가 포인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바람 불면 계속 이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원래는 수로가 밤낚시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바람만 조금 멈춰지면 밤낚시도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밥 먹고 차분하게 밤낚시 조금 하면서 바람 자고 나면 제가 차분하게 이 가지수로 간호로의 가지수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밤낚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자,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밤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낚시할 때는 저는 케미를 스마트 케미를 사용합니다. 스마트 케미 알파 사용하는데, 스마트 케미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방향을 끼느냐에 따라서 감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평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졌습니다.
왼손에 헤드 잡고 오른손에 전지 잡고요. 그래서 수평 상태에서 이렇게 딱 꼽아주고 깜빡깜빡 기다렸다 파란색으로 딱 변하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파란색이 변했을 때 살짝 올려주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낙태미로 사용하고 있는 요 통풍케미 특대. 통풍케미 특대는 아래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요거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빼고 요걸 꼽아주면 뭐 찌맞춤 부력 조절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미끼 달고 바로 낚시하시면 됩니다. 입질 낮에 6대 갖고 하다가 지금 밤 되면서 밤에는 좀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26대 하나를 더 폈습니다. 지금 수심도 제대로 못 맞추고 던져놨는데 고기 하나가 제일 먼저 올라오네요. 사 번 힘 좀 쓰네. 지금 색깔도 안 변했는데 원래 큰 붕어들은 색깔이 잘 안 변합니다. 낮에는 정확히 마리수는 모르겠지만 수십 마리를 잡았는데 월척 딱 한 마리였습니다. 지금 밤에 2마리 딱 잡았는데 월척이 될 것 같습니다. 월척이 되겠죠? 월척. 또 가버렸습니다. 파가 잔뜩 났네요. 그래도 했던 월척은 넘었습니다. 지금 케미도 다 넣질 못했거든요. 마지막 거 바꾸고 있는데 밤낚시 2번째 만에 월척이 나왔습니다. 그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폐 유조선을 이용해서 방조제를 막은 것으로도 유명한 천수만 AB지구 중에서 A지구, 이제 간어로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간어로에 대해서 또 간어로 가지수로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어로는 우리나라 간척 호수 중에서도 굉장히 넓은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번째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영암호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대호, 그 다음에 이 간어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낚시하시는 분들은 B지구, 부나무를 더 많이 알고 계신데 부나무는 한 470만 평 정도 되고 이 간어로가 오히려 더 큽니다. 733만 평이니까 금호가 699만 평이니까 금호가 약 7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금호보다도 오히려 크고 평택호하고 비슷합니다. 평택호가 아마 728만 평인가 될 겁니다. 제가 3월 달에 그 부사호에서 촬영을 할 때 부사호를 1, 2, 3으로 외워라. 롯데월드타워 층수하고 똑같다. 123만 평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부사호가 123만 평인데 여기가 733만 평이니까 굉장히 넓은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넓다 보니까 가지수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부터 하류권부터 상류로 봤을 때 왼쪽부터 쭉 보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간월 1번 수로고요. 위에 이제 2번 수로, 3번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가면 지산 수로가 있고요. 지산 수로는 이 왼쪽 라인 중에서는 제일 큰 수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수로들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산수로는 하류권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낚시 여건이 좋아서 거기서는 저도 2번 촬영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우측에는 최하류권에 있는 게 와룡천입니다. 와룡천은 계속 올라가면 가곡지, 홍성 가곡지하고 공리지의 퇴수로입니다. 그래서 길이도 굉장히 길고 면적도 넓어서 굉장히 많은, 또 수초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낚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고요. 몇 년 전에 홍성군에서 낚시 금지로 잠깐 금지시킨다고 공지한 적이 있었는데 한 2, 3개월 만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낚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낚시 단체 동호회 같은데 많은 인원이 오신다면 그쪽 와룡천으로 가시면 아마 제일 장소 잡기는 제일 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게 공식 명칭은 소정천인데 많은 분들이 그 위쪽에 봉생리 마을이 있기 때문에 봉생리 수로라고 부르는데 그건 좀 수로가 작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 하류권 쪽으로 내려오면 중간에 여기보다 여기 갈 데가 조금 있지만 그 수초가 좀 많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 그쪽에는 포인트가 좋아서 특히나 이 서산 쪽 현지민들은 특히나 그 산란 시기에 많이 가는 그런 수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사기리 수로인데 사기리 수로는 멀리서 보면 그 사일로 원통형 그 사료 창고거든요. 사일로가 아주 멀리서도 보입니다. 원통형이 딱 그 사일로가 보이면 저희가 사기리 수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제방을 끼고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남정천이 나옵니다. 남정천도 꽤 큰 하천인데 낚시도 잘 됩니다. 잘 되고 또 요즘은 남정천 오른쪽에 둔벙이 어떤 분들은 3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뚝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4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3.5개다. 지도상으로 보면 3.5개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둔벙에서도 낚시가 잘 됩니다. 둔벙에서 할 수도 있고 남정천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더 올라가면 석포리 수로입니다. 석포리 마을이 있는 마을이라서 석포리 수로인데 바로 위쪽이 그 공군 비행장이기 때문에 낚시인들은 비행장 수로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하류에서 상류를 봤을 때 왼쪽 라인에는 4개가 있고요. 오른쪽 라인에는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가 좋으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계절별로, 여건은 비슷한데 계절별로 좀 유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가지수로들은 결국 본류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게 가지수로인데 본류하고 연결되는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다리로 되어 있느냐 또는 수문으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낚시 여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다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붕어들이 왕래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방이 되어 있는 거고, 수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문이 딱 닫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문을 열었을 때 외에는 폐쇄되어 있는 겁니다. 붕어들이 왕래를 못 합니다. 불통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간월 1번 수로인데 내려가서 보시면 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월달 배수기인데 이 간월 1번 수로로 온 이유도 그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리로 되어 있다면 지금 배수기라서 붕어들이 다 빠졌을 겁니다. 아마 본류권으로. 근데 여긴 수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붕어들 빠지고 싶어도 붕어들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수기에 간월 1번 수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 오실 때는 어디 가지수로 어디로 갈 거냐 할 때는 이 수로가 다리형인지 수문형인지 그걸 보시면 되는데, 쭉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왼쪽 라인에서는 요 간월 1번 수로만 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문형이고 이 간월 2번 수로, 3번 수로, 지산수로까지 다 다리형입니다. 다리로 되어 있고요. 그 지산수로는 수문을 잠깐 만들었다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다 다리형이고, 오른쪽 라인에서는 와룡천, 그 다음에 소정천,
남정천 요 세 가지는 다리형입니다. 그리고 사기리수로하고 석포리수로 이 두 곳은 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수문형이 3개입니다. 수문형이 3개. 요 간월 일본수로하고 사기리수로, 속포리수로 요 3개가 수문형이고 나머지 6개는 다 다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피디님 이해 어느 정도 하셨어요? 조피디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산란기입니다. 산란기. 봄철 산란기. 붕어가 상류권이나 수로 쪽으로 올라붙는 시기죠. 다리형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수문형으로 가야 됩니까? 다리형. 다리형이죠. 왜냐면 다리로 붕어들이 올라붙어야 되니까 수문형에서는 못 올라옵니다. 다리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달 산란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5월, 6월, 5월 배수기, 6월 갈수기 그렇죠. 자,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문형. 수문형이죠. 이렇게 딱 안정되어 있는 곳. 왜냐면 다리형에서는 배수가 되니까 본류권으로 붕어들이 불안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수문형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쪽으로 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에 만약에 오름수위 큰 집중호우가 와서 물이 막 새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개방형. 개방형? 그게 뭐죠? 다리형이죠? 다리. 예, 다리형. 그때는 다리형, 산란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는 다리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어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다 초가을에는 어디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셔도 되고, 늦가을부터 겨울, 얼음 낚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문형. 그때는 수문형, 갇혀있는 곳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수로는 수심이 낮아서 대부분 본류권 깊은 수심대로 붕어들이 빠져나가는데 수문위로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수문형에서는 붕어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석포리수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얼음 낚시하려면 저는 석포리수로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히려 이 천수만에서는 A지구보다 B지구가 더 익숙하실 텐데 B지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B지구 오른쪽 라인을 보면 맨 밑에 복락수로 있고 갈막큰수로, 검은여수로 이런 순서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락수로고 갈막큰수로는 다리입니다. 다리형으로 되어 있고 맨 위에 있는 검은여수로가 수문형으로 되어 있는데 산란기 때는 당연히 복락수로고 갈막큰수로가 잘 됩니다. 근데 늦가을이나 얼음 낚시는 검은여수로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천수만 A지구나 B지구나 가셨을 때 이쪽에 오셨을 때는 이 가지수로 어디로 갈까 고민되실 때는 이 수로가 수문형인지 아니면 다리형인지 요거를 생각하셔서 그 계절별로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가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금방 답이 나오실 겁니다. 5번 쭉. 오, 뭐야, 이렇게 커? 잉어인가? 삐다란 게 잉어 같다. 잉어네 또. 잉어가 배에 걸렸네. 입에 제대로 걸려도 힘을 들 텐데, 이게 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걸리지? 또 잉어입니다. 이런 붕어가 나와야 되는데. 야, 나무하고 이렇게 걸렸구나. 한 번요? 오이, 크다. 이거 또 잉어야? 넌 뭐냐? 이쪽이 말고. 나무지. 이번엔 붕어인데 크지가 않네. 늘씬하게 빠진 붕어입니다.
6번 계속 보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나오네요. 8번. 좀 힘들네. 또 3번. 그치. 이번엔 갈았다. 오우, 힘쓴다. 쭉.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 얘는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월척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보자. 좀 무게감이 있어 보였는데, 9치네요. 월척 한 마리 또 나오나 했는데 아닙니다. 와, 이 다 올려놨네. 2번. 소리는 좋다. 야, 이렇게 잡으면 진짜 밤새 100마리 잡겠네요. 어디 내려갔지? 잠깐만요. 그렇지. 오. 아, 근데 파고 들어가 버렸네. 조금만 기다려보고 안 되면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댓글 또 갈았다. 아이고, 근데 여기 조그마네. 여기 또 갔네. 정신없네. 맞았습니다. 정신없네, 아주. 일단 놓고 이거 처리하겠습니다. (1번) 원래는 낮낚시만 생각하고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낮에 이제 붕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흰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예정이 없던 밤낚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계속 붕어가 잘 나와서 좀 전에 이제 우리 담당 조 PD가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대충 한 50마리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던데, 그래서 뭐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알아서 잘라라, 편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배수기라 사실은 장소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맛 실컷 봤습니다. 근데 이제 50마리 중에 월척이 뭐 2마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 뭐 다 잔챙이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인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배수기임을 생각을 하면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1박 2일 낚시도 아니고 하루 낚시로 월척만 2마리 잡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낚시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월척 2마리 포함해서 50마리,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조과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물론 뭐 장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 하셔야 되냐면, 뭐 제가 이제 찌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비싼 찌, 뭐 좋은 찌 꼭 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찌는 뭐 기본적으로
기본을 지킨 찌 사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채비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양어장이 아니더라도 이 자연재에서도 최소한 이물감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분할봉돌 채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토종붕어 대상으로 대물 낚시하는데도 꼭 뭐 수입일 채비나 이 분할봉돌 채비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종붕어라고 해서 항상 입질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입질을 보시려고 하시면 가능하면 최소한 이물감을 줄일 수 있고 또 사각지대도 적은 그런 목줄기도 가능하면 짧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집어제를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좀 편하게 하시려고 외반을 많이 쓰시는데, 외바늘보다는 가능하면 두 바늘 쓰셔서 한쪽에 반드시 집어제를 같이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제가 똑같은 찌에 똑같은 채비를 했다 하더라도 외바늘에 옥수수나 구루텐만 갖고 만약에 낚시를 했다 그러면 아마 오늘 거둔 50마리 조과에 반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조과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조과, 남들보다 훨씬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절대로 남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조과를, 흡족한 조과를 거두고 싶다면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십시오. 첫째는 채비는 이물감이 가장 적은 채비를 사용하시고, 적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외바늘 쓰지 마시고 두 바늘 사용하셔서, 특히나 입질이 약한 이런 배수기라든지 이런 시기에는 두 바늘 사용하셔서 한쪽에는 입질력 믿게 다시고 한쪽에는 집어제를 작게라도 꼭 다루셔서 계속 고기를 모으면서 낚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저만큼 많은 마리수 또 많은 손맛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기에도 붕어는 입질합니다.